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버티나 싶었던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요. 그동안 버텨서 그런지 오늘 더 밀립니다. 양시장 마감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89%, 0.9%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2581.76포인트 기록하면서 2600선에서 점차 멀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겨우겨우 좀 사수를 했었는데요. 오늘 빠르게 좀 내주는 모습.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한 23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치고요. 이렇게 되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뚜렷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크게 밀립니다. 어제는 약보합권 정도였다면 오늘장 현재 구간 1.3%가량 하락한 874.88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일 이동평균선 이탈이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870선 초반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5일선을 이탈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 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래를 동반한 하락은 아니네요. 양시장 오늘장 10조가 안 넘는 거래 등 기록하는데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이 장 마감까지 계산을 해보면 10조 뭐 약간 넘는 정도의 수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락하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약세권 내 종목이 1,500개 정도 그리고 상승 종목이 500개 미만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는 종목군들 특징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대체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후반에 좀 두각을 나타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 관련된 종목군인데요. 교육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혹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능이 6달 정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 쪽에서 이야기가 하나둘씩 속보를 통해서 1시 구간부터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쪽에서 내일부터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허위 과장 광고 집중 단속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정한 수능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서 26일에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예고편입니다. 26일에 나오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서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늘장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상교육은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비상교육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도 유비온이라고 이 종목은 지난해 11월인가요? 지난해 말쯤에 신규 상장했었는데 원래 코넥스에 있다가 저희 방송에서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 종목입니다. 교육주인데요. 유비온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애니능률도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교육주들이 상한가에 바로 또 직행을 합니다. IBkin명은 18% 정도의 급등세 그리고 YBM넷도 보겠습니다. YBM넷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나타내면서 현재 11%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오히려 더 고점을 높여가는 교육주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 그리고 오는 26일까지 이 재료가 살아있을지 여부 혹은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실 텐데요. 그 밖의 종목군도 보겠습니다. 동훈하나텍은 개별 재료입니다. 이제는 체열을 해가지고 당뇨를 진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 겪으셨을 텐데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 타액으로 혈당 측정이 가능한 그 기술을 입증을 하면서 동훈하나텍이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S트래픽은 이 전기차 충전 쪽이죠. 장 초반에 이미 알려진 재료였고 장 초반에는 이 정도로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S트래픽 오늘장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갑니다. 이 테슬라의 슈퍼차지 점차 이용하겠다라는 완성차 메이커들이 늘어나면서 간밤에는 또 리비안도 합류를 했죠. 이 소식에 전기차 충전주들은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서 S트래픽이 제대로 효과를 받으면서 오늘장 상한가 거기에다가 휴맥스홀딩스도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전기차 충전 테마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요즘에 자금 조달 뉴스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데요. CJ, CGV 대규모 유상증자한다라는 소식에 21%대 급락을 면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산밥켓 같은 경우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분 판다 소식에 오늘 8%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한 채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IT 종목군들은 1%대 고른 부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1%대 밀리면서 이제는 7만 원 선 위협받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이 종목군들은 1% 안팎으로 밀립니다. 문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쪽 포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하는 업체 쪽으로 외국인 쪽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오늘 크게 밀리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26만 주, 기관 쪽에서도 10만 주 가깝게 쌍끌이 매도가 이틀 연속해서 나오면서 네이버 오늘장에서 19만 원 선도 위협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전 저점이 18만 9천 원 700원 정도였는데요. 이 부분 이탈할지 여부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 이름도 정해졌고 이름이 Q라고 하죠. 곧 선보일 거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일단은 상당히 좀 싸늘해진 수급 상황에 네이버가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덩달아 2% 정도 조정받습니다. 반면에 좋은 쪽은 어디냐? 자동차입니다.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나왔습니다. 10개월 만에 흑자적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모든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주적주적 비가 오듯 또 시장에도 약간은 좀 먹구름이 낀 모습이었는데요. 이래저래 오늘 좀 힘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오후에는 좀 든든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좀 기운을 차리시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밀린 건지 지금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게 주변국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요즘에 일본 증시는 얄미울 정도로 너무 잘 갑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일본 증시 0.56% 오름세 나타내고요. 33,575.14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요즘 거칠 것이 없죠. 엔저 같은 경우도 일본 정부 쪽에서 구두 개입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엔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러브콜, 요즘에 이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 외국계 자금이 일본 쪽으로 빠르게 블랙홀처럼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이런 튼튼한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요즘 양호한 분위기 연일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고점을 빠르게 뚫지는 못하는데 33,500선대 부근에서 오늘장 거래 마쳤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가 하락했던 원인 중국에서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이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기는 했었지만은 10베이시스 포인트니까 너무 좀 미세하게 내렸다. 이것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으냐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따라서 경기에 대한 우려 여전하고요. 또 위안화 환율이 오름세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는 오늘 하락입니다. 1%대 하락하고 특히나 오후장이 안 좋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상해종합지수 3,200선 테스트 들어갑니다. 현재는 0.98% 하락이고요. 3,208.86포인트 선 기록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앞으로 남은 1시간 동안에 저점을 좀 더 낮추지 않을까. 낮추게 되면 3,200선 이탈이거든요. 막판까지 중국 증시 좀 투자를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천인데요. 심천은 확실히 변동성이 크죠. 아래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1.77% 하락하면서 중국 경기와 관련된 우려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외부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임 나타납니다. 호재가 있을 때는 또 금방 내렸다가 또 금방 올랐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레벨대가 하루에 다르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90원대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1원이나 급등을 했고요. 11원 70전 상승하면서 1292원 선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1286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다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제는 1300원 선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최근 시장을 받쳐줬던 주도주죠. 2차전지와 반도체가 부재한 가운데서 외국인들 팔았고요. 오늘 결국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요. 자,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86%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22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2600선을 결국 이탈하게 됐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582.6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도 보시죠. 하락 출발했고요. 그 뒤로도 낙폭을 꾸준히 키워가면서 우하향했습니다. 장중 저점 2579포인트가 막판쯤에 나왔는데요. 그 부근에서 결국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실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습니다. 뚜렷하게 파는 모습, 외국인이 특히 많이 팔았습니다. 4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연출이 됐고 기관까지도 2천억 원 이상 팔자세에 연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자, 개인은 6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업종 분명하게 더 많았습니다. 일단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보시죠. 보시면 의료정밀이 또 최대치로 밀렸습니다. 업종 차트상으로 완전히 바닥권에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대표 종목인 덴티움이나 ST 바이오센서 같은 종목이 뚜렷하게 밀렸고요.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KC텍까지도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3% 넘게 거의 4% 가까이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성효의보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오나 싶다가 오늘 FNF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종지수 2% 넘게 내려갔고요. 운수창고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바닥에서 최근 쭉 올라오더니 어제장에 단기 고점을 만들면서 바로 오늘 내려왔습니다.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해운주들이 오늘장에서는 흥하해운 정도를 제외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2% 넘게 내려갔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서비스 업종 지수가 1.6%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이쪽 운송 장비죠. 최근 강세를 이끌었던 한화오션 조선주입니다. 이쪽도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오늘 특히 완성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지수 차트상으로도 1.5% 뚜렷하게 올렸고요. 이 밖에 보험업종이 1.39% 강세 마감, 그리고 증권과 비금속 광물 정도가 0.6%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부터는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아주 좀 심플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이 반도체 투톱부터 2차 전지까지 대부분은 1% 안팎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 확인이 됐죠. 이런 가운데 두각을 드러냈던 건 분명하게 자동차였습니다. 자, 일단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리드하겠다라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게 됐고요. 자, 거기에다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완성차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이 닷새만의 상승인데요. 상승이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종가 보시죠. 현대차는 전장 대비 3% 넘게 올리는 모습 좀 확인이 됐는데요. 종가상으로도 3.08% 상승이었죠. 20만 원대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20만 4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아도 보시면 2.69% 상승이었습니다. 83,9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상승 탄력은 완성차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1%대 올리면서 22만 정확히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인터넷주들도 좀 보실까요? 외국계 매도가 특히 쏟아지면서 네이버가 오늘 또 흘러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오늘장 보시면 네이버가 4.3% 넘게 내렸습니다. 19만 원 아래로 내려왔죠. 18만 9,900원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덩달아 좀 밀렸습니다. 카카오 보시면 2.3% 내림세로 5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단연 돋보였던 게 바로 자동차주들의 강세였죠. 현대차에서 밝힌 포부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간 109조 원을 투자를 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 바로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2030년에는 전기차 200만 대를 팔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함께 오늘장 완성차의 주가가 단연 강했고요. 게다가 부품주들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 웬만하면 다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화신부터 7% 넘게 강세 마감됐습니다. 15,93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서현 이화와 HL 만도, 현대 위아, 그리고 SL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적게는 4에서 6%대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금호 HT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5% 넘게 올랐죠. 세종공업이나 한온시스템, 명신산업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 4에서 5%대 일제히 상승 마감이 됐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유라테크 같은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섰죠. 27%를 들어 올리면서 11,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부 대기업의 우선주들이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이런 소식들 뉴스가 제법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장 주식 수가 일정 기간 연속해서 아주 적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게 되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나 액면 분할 등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마저도 좀 어려운 회사들이 꽤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한 종목들이 장이 조정받는 오늘 일제히 또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죠. 자, 그 종목들을 모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흥국화재 EUB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SK네트워크스 우선주까지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솟구치는 모습이었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인데 오늘 장에 크게 올랐습니다. 9,760원에서 흥국화재 우선주 장을 마쳤고요. SK네트워크스 우선주는 37,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 BNG스틸 우선주와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나란히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장 막판까지도 강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DB하이텍 1우가 4.5% 올리면서 62,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틀째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 낙폭이 더 컸습니다. 오늘장 종가 보시면요. 1.21% 내려가면서 포인트로 10포인트를 뺐습니다. 종가는 875.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이 거래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장 초반에는 상승하나 싶다가 바로 하락 전환이 됐고요. 그 뒤로는 쭉 이어서 낙폭을 장 후반까지 꾸준히 키워가다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역시나 매도가 더 많은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수급 확인해 볼까요? 자, 외국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1,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 기관도 800억 원가량 매도가 더 많은 흐름이었죠. 역시 거래소처럼 여기도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2,8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는 오늘 거의 전멸 수준이었는데요. 2차전지에서 그나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내려왔지만 이 낙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 0.19%만 내렸고요. 에코프로도 0.39% 약보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LNF는 분명한 약세 흐름을 보여줬죠. LNF는 3% 넘게 내리면서 24만 6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강세를 보인 게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쪽에서는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죠. 어제 치고 올라왔던 WCP죠. 오늘 연이어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반도체주인 HBSP가 이 차익 실현 뚜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자리를 서로 뒤바꿨습니다. WCP는 2.73% 오르면서 71,600원의 강세 마감이 됐고요. 반도체주인 HBSP는 4.6% 뚜렷하게 차익 실현 나왔죠. 오늘장 종가 29,000원 아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에서도 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HLB까지 나란히 다 약세 마감이 된 흐름 확인이 됐고요. 어제장 이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 영향으로 올라왔던 엔터주들이 하루 만에 또 빠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JYP 엔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JYP 엔터는 3% 넘게 내려가면서 13만 4,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SM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2.5%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SM은 전장 대비 2.5% 내려가면서 11만 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교육주들 보겠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의 배제 소식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서 킬러 문항, 즉 이 초고난도 문항의 배제를 지시하니까요.
비상교육처럼 이 교과서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주, 그리고 또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 기대감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유엔젤 같이 EBS와 콘텐츠 업무 협약을 맺은 점이 이런 이력 있는 종목까지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비상교육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거의 27%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유엔젤도 11% 강세 마감이 됐죠. 이 밖에 코스닥 쪽 가면 애니능률과 에듀테크 기업이죠. 유비언 이 두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급등세 흐름이 나타났고 이 밖에도 IB금융이 17% 올랐고요. 메가MD와 YBM넷, 아이스크림 에듀 같이 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 전기차 충전의 생태계가 확산되는 모양새 확인되고 있죠. 얼마 전 GM과 포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리비안까지 이 테슬라가 구축한 급속 충전 기술입니다. 이 슈퍼차저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과 함께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강했는데요. 특히 S트래픽이 거의 상한가까지 바로 쏘아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종가상으로도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죠. 6,57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휴맥스홀딩스 8.75% 강세, 그리고 디스플레이텍과 대유플러스 윗골을 좀 달았지만 나란히 5에서 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보시죠. 최근 들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가 업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의 폐기물 처리나 또 원전 폐기물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원전 폐기물의 독성 제거 기술 등 이 관련 업체들의 주가, 폐기물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오늘 일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중에서 오늘장 돋보였던 것이 바로 위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기술 보유 소식에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흐름이었고요. 종가상으로도 결국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7,950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고요. 그리고 대창솔루션 원전 폐기물의 저장 용기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자릿수 대 상승해주면서 707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방사선 측정 관련 제품군이 부각됐던 이 오르비텍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사고 치료에 쓰이는 물질을 갖고 있는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파버나인 같은 종목, 이 두 종목은 사실 장중에만 해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하락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보시면 오르비텍은 0.76% 소폭 밀렸고요. 파버나인도 윗골이 길게 달면서 2.6% 약세로 4,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